오늘은 최만식 작가의 이상한 선생님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최만식이 광복 직후 지은 소설로 해방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핵심 정리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우선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1인칭 관찰자는 나라는 어린 아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에 대한 비판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단 부분인 가입니다.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다. 키가 한 뼘밖에 안 돼요. 뼘생 또는 뼘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박 선생님의 키는 키가 작은 사람인데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 자, 그래서 박 선생님의 외모에 대해서, 특히 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정치 때, 일본 치할 때 혈서로 지연봉을 지원했다. 체격 검사에서 제 키에 도달하지 못해 낙방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서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만한 일이다. 그래서 혈서로 일본에 지원병을 했다는 것에서 박 선생님의 친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5줄 정도 되는 부분에서 박 선생님의 외양 묘사, 특히 작은 키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작은 키에 몸짓은 그저 한 줌만 하고, 이 한 줌만한 몸짓, 한 뼘만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 장군이라고 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 큰 머리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머리통이 그렇게 큰 박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또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생김새네요. 뒤통수와 이마가 툭 내솟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는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정기도 있고 사납고, 코는 매부리 코고, 입은 매기 입으로 귀밑까지 넙죽 찢어지고, 목소리는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였다. 이런 대갈 장군인 뼘생 박 선생님과 아주 대조적으로 생긴 사람이 강 선생님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앞부분에서는 박 선생님의 3가지 외양을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고, 이 뒷부분에서는 강 선생님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겠습니다. 외양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이 너부릇하고, 얼굴 검기는 해도 순하여 사나움이 든데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아무하거나 장난을 잘하고 등 강 선생님의 외모는 어떤 쪽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 소설에서는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라는 방식과 간접 제시라는 방식 2가지가 있는데,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고, 간접 제시 방식이라는 것은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성격이나 심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쌤이 묶어놓은 이 부분 전체가 지금 간접 제시 방식으로 인물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박 선생님은 옹졸하고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성격을 외양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강 선생님의 마음이 넓고 여유로운 성격은 밑에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개 부분인 나입니다.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하다가 선생님께 들키는 날이면 혼이 나는 날이다.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 혼을 내는 선생님이 뼘박 박 선생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은 수가 있어도 뼘박 박 선생님은 절대 용서가 없다. 뼘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는 게 언제냐 하면 조선말로 짓거릴 때가 들키는 때였다.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런 혼을 내지 않으셨다.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빼고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 중에서도 교장 이하의 일본어 선생님들과 뼘박 박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조선말을 하곤 하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강 선생님은 일본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선생님이 왜 국어로 말씀 안 하세요? 라고 물으면 강 선생님 웃으면서 나는 국어가 서툴러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강 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투른 선생님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일본말 사용에 대한 두 선생님의 태도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죠. 박 선생님은 일본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 선생님은 일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지만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위기 부분인 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여름방학으로 놀던 때라 나는 궁금해서 학교에 가봤다.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 와 있었다. 우리는 해방이란 말을 아직 몰랐고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을 한 것은 알았다. 자, 그래서 여기 해방이란 말을 모른다라는 표현에서 서술자가 아직 세상 물정에 얻은 어린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 뼘박 박 선생님이 그렇게 일본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기어코 전쟁에 이기고 천하에 못된 미국, 영국을 거꾸로 틀어서 천황폐하의 위험을 이 전 세계에 드날릴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었던 일본이 도리어지고 항복을 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모습이 여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원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 그리고 뼘박 박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모여 앉아서 초상난 집처럼 모두 코가 쑥 빠져 가지고 있었다. 기가 죽은 모습이네요. 마침 강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헐떡거리면서 뛰어왔다. 강 선생님은 본 집이 이웃 마을이었다. 오, 너희들도 왔구나. 잘 들어왔다. 너희들도 다들 알지. 우리 조선이 해방된 줄 알지. 얘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되었단다. 독립이. 일본은 쫓겨가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을 못살게 하고 하대하고 피를 빨아먹던 일본이 외놈들에게 쫓겨가고 우리 조선은 독립이 되어서 우리끼리 잘 살게 되었어. 그래서 이 두 줄 정도에서 강 선생님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젓하고 점잖던 강 선생님이 그렇게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자, 만세를 불러야지. 만세. 독립만세. 독립만세를 불러야지. 태극기는 없니? 자, 태극기 아무도 안 가졌구나. 너희는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구경도 못했을 거다. 가만히 있자. 내가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올게. 자, 그 다음 절정 라 부분입니다. 뼘박 박 선생님은 한편으로 열심히 미국말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거들랑 미국말을 무엇보다 많이 공부하라고 시방은 지금은 미국말을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요 세 줄에서는 광복 후에 미국의 영향이 커지자 미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박 선생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뼘박 박 선생님은 한 1년 그렇게 미국말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국 병정이 오든가 군인이 오든가 하면 일수통역을 하고 다녔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조금 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배웠다고 했다. 미국 병정은 별을 내어가려 감독을 하고 와서 우리 뼘박 박 선생님을 그 꼬마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녔다.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 양복을 얻어입고 미국 통정이랑 과자를 얻어먹었다. 그래서 미국에 협력하여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두 부분에서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결말입니다.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이 세상에 미국 같은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같이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 조선은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힘있는 대상에게 복종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말끝에 미국놈이라고 하면 뼘박 박 선생님은 단박에 붙잡아서 벌을 세우곤 했다. 전엔 덴노이까 빠가 천황폐가 망 바보라고 한 것만큼 엄한 벌을 주었다. 우리는 뼘박 박 선생님 보고 미국에도 덴노이과가 있냐고 물었다. 미국에는 덴노이과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일본의 덴노이과처럼 우리 조선 사람을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을 잘 살도록 근심 걱정하며 온갖 물건을 가져다주고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 전에 박 선생님은 덴노이과는 우리 조선 사람의 일본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을 잘 살기를 걱정한다고 가르쳐주곤 하였다.
자,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에는 덴노이과는 없고 덴노이과보다 더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했다. 돌멩이는 트루먼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 시선으로 박 선생님 말, 특히 이 돌멩이라는 단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럼 이번에는 그 돌멩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위해서 미국 신민 노래 세이시를 부르고 기미가요 대신 돌멩이가요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뼘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다. 자, 마지막 이 이상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평가가 드러나고 그것들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만식 작가의 이상한 선생님 설명이었습니다.